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기획전략실장 이승환입니다. 미래란 무엇일까요? 미래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올 때를 말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짐 데이토 교수는 미래학의 선구자입니다. 1967년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토 교수에 따르면 미래학은 하나의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가능한 여러 미래들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경영학의 의사결정에서도 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드러커 교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래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 하백은 미래를 상상하는 대표적인 만화가입니다. 1965년에 2000년대 달라진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소형 TV 전화기는 명칭은 다르지만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공해가 없는 전기자동차, 청소하는 로봇 등 대부분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는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소형 TV 전화기는 군인들이 사용한 무전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를 다니던 전차가 발전하면 전기 자동차가 된다고 상상하였습니다. 전혀 없는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1965년 당시 사실의 기술 발전 예측을 더한 결과입니다. 거의 대부분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지만 달나라 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표 중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가능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확률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는 미래는 가능한 미래보다 가지수가 더 적을 것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가능한 미래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말입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선호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형상을 중심으로 몇 가지 미래 예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1900년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상상한 2000년대 모습입니다. 화상회의, 청소형 로봇, 나르는 우편 배달부, 바퀴 달린 전동 신발 등이 보입니다. 대부분 실현되어 현재 상용화되었거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화상회의는 개념도 같고 실현된 형상도 거의 유사합니다. 청소형 로봇이나 바퀴 달린 전동 신발은 개념은 같지만 형상이 다르게 구현되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볼까요? IITP, 키사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공학한림원,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각화된 형상을 통해 서로 다른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하백도 2041년, 2050년 등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여전히 활발하게 예측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기관의 미래상은 모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뇌파 헬멧, 나르는 자동차 등 공통적인 개념들로 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상이나 실현되는 미래 시점은 제각각입니다. 왜 실현 시점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였을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정문 하백의 달나라 여행은 왜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기술에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반도체 분야의 무어의 법칙과 같이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ICT 분야뿐만 아니라 비ICT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은 일정한 법칙을 뛰어넘는 혁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정문 하백은 그 당시 현재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했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우주 발사 비용 감소 법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주 발사 비용은 그림과 같이 줄어들지만 2000년에도 대중화가 될 만큼 충분히 적지 않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애트리는 2035년 미래상을 위해 앞선 슬라이드의 다양한 미래상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기관의 다양한 미래상도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6대 형상그룹 범주 내에 포함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인지감정지능, 비인간지능, 감각지능, 실제 속의 실제, 이동 중의 자유, 그리고 융합 플랫폼입니다.
미래의 인간은 인지감정지능, 비인간지능, 감각지능 등 세 가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증강된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은 확장되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져서 실제 속에 실제가 존재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내부는 이동 중에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강된 인간과 확장된 공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ICT 인프라인 융합 플랫폼이 있을 것입니다. 에트리는 2035년 우리가 원하는 국가지능화가 실현된 선호미래를 만들기 위해 신개념 형상이라는 독창적 사고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신개념 형상은 R&R 주요 역할의 기술 발전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현재에는 없는 미래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앞장서서 찾아가는 퍼스트 무버에게 필요한 개념 설계입니다. 반면에 패스트 팔로워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앞선자들을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형상이 중요한 것일까요? 앞선 기관들의 다양한 미래 예측도 모두 형상으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 형상을 통해 명확한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파편화된 요소 기술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과제 대형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요소 기술은 레고 블록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아무 블록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비행체라 하더라도 헬리콥터냐 전투기냐에 따라서 필요한 블록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형상을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면 어떤 기술이 어디에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자체의 정량적 성능이 표현하지 못하는 히든 파라미터 최소화에 따른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론 기술의 예를 들어봅니다. 사람이 타는 드론, 물건을 운송하는 드론, 군용 드론들은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드론 기술이라 하더라도 형상을 통해 표현한다면 목적에 따라 폼팩터, 무게, 비행시간, 소음도 등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쉽게 구분될 것입니다. 셋째, 같은 기술적 성능이라 하더라도 형상에 따라 기술적 임팩트나 도전성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1990년도에 IBM 80386 CPU를 2020년도에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능이지만 소금 크기로 100원짜리 CPU를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에트리는 2035년 미래상 수립을 위해 기술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기술적 역할은 물리세계와 현실세계를 융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4.0 기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30년마다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민간이 꽃을 피우는 구조였습니다. 1970년대 물리 인프라인 도로망이 구축되고 제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사이버 인프라인 통신망이 구축되고 ICT 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30년도에는 물리와 사이버가 융합된 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 위에서 국가지능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인프라 4.0은 융합 플랫폼 구현을 위해 AI를 중심으로 초지능, 초성능, 초연결, 초실감, 그리고 초신뢰 기술이 사용됩니다. 사회적 역할입니다. 사회적 역할은 인간을 위한 휴먼 오리엔티드 ICT로 국가지능화 핵심 가치인 휴머니티, 즉 인류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메타 분석 접근을 통해 개인, 사회, 산업, 공공 등 국가를 구성하는 전 영역의 지능화를 위한 8가지 연구개발 방향을 정의하였습니다. 에트리는 작년 9월부터 100여 명의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035TF에서 신개념 형상을 도출하고 유사 형상 통합, 기술 및 사회적 역할 검토와 발전을 통해 4대 분야 12개 신개념 형상을 최종 정의하였습니다. 개인의 지능화에서는 지능정보의 쉬운 활용을 위한 디지털 개인비서, 일상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반려로봇과 사고율 0% 자율이동이 도출되었습니다. 각각의 형상에 대해 2035년까지 발전 모습을 정의하였습니다. 디지털 개인비서는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AI 전문 비서가 어렵고 복잡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1970년대 1가구 1전화, 2000년대 1인 1 휴대폰처럼 2030년대에는 1가정 1로봇으로 가정에서 로봇이 돌봄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기반의 사고율 0% 자율주행으로 교통사고, 이동불편 및 교통약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진흥화에서는 노화 장애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2의 몸 엑소스킨, 정서적 소통 공감을 위한 감정치유가 도출되었습니다. 엑소스킨의 신체 보호, 기능 보완 및 능력 강화 기능으로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및 감정 상호작용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정서적 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산업의 진흥화에서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환경인지 생산농장과 자율공장,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AI 가정교사와 의료 AI 중추가 도출되었습니다. 환경인지 생산농장은 식량의 생산, 유통, 소비의 연동형 자율생산으로 기후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공장은 로봇이 협력하여 자율생산을 하여 노동력 감소와 개인화 소비 동향에 대응합니다. AI 가정교사는 국가 공인능력 최고시험 최고등급 수준의 AI 강의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AI 중추는 협력 진화하는 AI 의사 정보가 있는 병원으로 장소와 상관없는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의 진흥화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AI 군참모와 디지털 쌍둥이 도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거장이 도출되었습니다. AI 군참모와 인간 지휘관이 협력하여 전장을 통솔하면 전투 역량 강화와 군자원 감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능사물과 지능공간이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거장의 정확한 수급 예측 기반 자율적 에너지 생산과 거래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탄소제로 에너지에 자립화를 실현합니다. 신개념 형상은 2035년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로봇과 디지털 개인비서 핵심 기술은 방역과 진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 도시 핵심 기술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일상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가정교사와 감정치유 핵심 기술로 비대면 학습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개념 형상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2035년 어느 날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